제가 사용하고 있는 폰은 아이폰 11 프로 맥스인데요, 여기서도 원격 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신형 K5를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첨단 사양들이 들어가면서 IT와 자동차의 결합이 굉장히 재미있는 볼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신형 K5를 보니까 최고급 차에나 들어가는 다양한 IT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서 좀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이 K5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할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지금부터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에서 느껴지는 모습이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젊어진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호랑이 코 그릴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앞라인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라인으로 처리했었는데 이번 신형 K5 같은 경우는 그릴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더 유니크한 라인을 느낄 수가 있고요. 옆에서 보면 보통 그릴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살짝 라운딩이 돼서 나오거든요. 얘는 딱 직각으로 세워진 느낌으로 샤프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릴 부분을 보면은 타선으로 문양이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라인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K5 헤드램프는 스포츠카처럼 날렵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새로운 주간 주행등 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심장의 심박동을 형상화한 모습이라고 하네요. K5만의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까지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질적이지 않은 방향 지시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부분에 크롬 라인이 없어서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안개등 부분 보면 별도의 안개등이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무늬를 둬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젊어진 느낌의 K5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형 K5 옆모습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주간 주행등 라인이 포인트가 되어주고 있고요, 크롬바가 이 앞에서부터 이 뒤에 트렁크 라인까지 쭉 돌려주는 그런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디자인은 적용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보통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는 이렇게 트렁크 라인으로 쭉 이어지고 또 여기까지 올 때는 얇아지다가 여기 와서 두꺼워지다가 다시 얇아지는 이런 유니크한 디자인들을 곳곳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머슬카의 느낌을 낸 것처럼 이 휠을 보더라도 역동적인 라인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라인을 보면은 보통의 승용차와는 다른 쿠페형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승용차 라인은 이쪽에서 떨어지는데 리어 글라스가 이 트렁크 라인까지 완전히 침범해서 들어오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트렁크가 여기까지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선이 보이죠? 여기까지 열리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디자인 잘했죠. 이게 하나 같은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날렵한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형 K5의 뒷모습도 이색적인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테일램프가 하나로 이어져 있지만 스티치 방식으로 LED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조금씩 좁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서 다시 나갈 때는 다시 넓어지는 디자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라운드가 들어가 가지고 한층 더 젊어진 K5의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공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완전히 평평하게 이제 아무것도 없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수납 공간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면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하게 수납할 것들은 이 밑에다 넣어두면 되고요, 위에는 깔끔하게 수납을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다. 자, 신형 K5의 저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실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도어를 여는 거는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글 때는 바깥쪽을 누르는 거고요, 열 때는 이 안쪽에 그냥 대고 당기면은 열리는 구조입니다. 아쉬운 점은 뒷자리에는 이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앞자리를 꼭 열고 열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네요. 운전석 도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실내 가죽 색상이 베이지 톤으로 들어가 가지고 유니크한 디자인 감성을 실내 공간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티치도 들어갔고 젊은 느낌을 많이 표현하는 게 느껴지고요. 핸들은 뭐 크게 새로울 게 없어 보이지만 이 아래쪽에 보면은 약간 수평적으로 처리된 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 공간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음성 컨트롤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차는 음성 컨트롤을 굉장히 잘 지원을 합니다. 기존에도 뭐 이런 음성 컨트롤하는 버튼들이 있어요. 근데 무늬만 음성 컨트롤을 지원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얘는 음성 컨트롤을 좀 제대로 지원한다는 게 기존의 차들과 좀 다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성인식으로 차량 제어를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누른 다음에요. 네, 말씀하세요. 공기청정 모드 켜줘. 공기청정 기능을 실행합니다. 운전하면서 뭐 직접 켜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음성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통풍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를 켭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3인치의 클러스터 화면입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화면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운전하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해요. 그리고 이 옆쪽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면요, 이 계기판이 변경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젊은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코 모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컴포트, 스포츠, 뭔가 자동차가 변신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모드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계기판들을 보면서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고요. 옆에 보면은 또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또 화면에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차가 구동이 되는지 이런 컬러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완전히 풀 디지털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설정을 통해서 이 계기판 화면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계기판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테마 A가 바로 이런 형식의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마 B를 선택하면은 바로 이렇게 풀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계기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큼지막하게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을 구동한 화면인데요. 와, 정보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홈 화면 선택하면은 이게 기본적인 K5 홈 화면입니다. 보면은 시간이 있고 그리고 대기질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서 현재 어떤 공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화면을 넘겨주면은 여기에 각종 메뉴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울트라 와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메뉴가 들어오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보시면 지도, 검색 경로, 전화, 유보, 그리고 DMB, 라디오 이런 식의 직관적인 메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독특하게 이런 자연의 소리 같은 것도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연의 소리는 잔잔한 파도의 소리를 듣는 화이트 노이즈를 차 안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 오는 하루, 이런 걸 감성 기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양쪽에 버튼들이 있는데 다 터치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미디어, 맵, 내비의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터치 감도나 만져지는 느낌이 느리지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센터페시의 배치를 보면은 운전자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스크린 부분이 약간 운전자 방향으로 각도가 틀어져 있고요. 공조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각도가 운전자 방향으로 틀어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과 운전석을 구분해 주는 이 가운데 이렇게 턱이 있어 가지고 분리된 공간을 이런 디자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보면은 굉장히 입체적인 라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목으로 표시된 느낌이 고급차를 느끼게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랜저급인 줄 착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실내 공간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빠져 있습니다. 통풍구 부분을 봐도
이렇게 메탈 느낌이 나는 라인을 통해 가지고 아주 감각적인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무늬를 많이 넣어서 유니크한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와이드하게 선이 넓게 슬림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에 탔을 때 큰 차를 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크롬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부분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밤에 보면 은은하게 조명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낮에 보면은 조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밤에 보면 저게 은은하게 불빛이 들어오면서 차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드등은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 색이 변하는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면은 이렇게 그 각 모드에 맞춰서 컬러 포인트를 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줄 수도 있고 설정에서 색상을 변경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HUD가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앞에 글라스 부분에 보면은 내비게이션 화면과 속도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타고 있는 차는 HUD가 없기 때문에 속도를 확인할 때 이렇게 계기판을 봐야 되는데, 이 HUD는 딱 사람의 시선 높이에서 속도라든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조기 부분을 보면은 이 스크린이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터치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모드가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대기질, 이런 공기에 대해 민감하잖아요. 차 안에서도 공기청정 모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기청정기를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게 또 K5의 장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깔끔하게 수납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앞부분 이렇게 밀어주는 형태로 이 안쪽에 USB 단자 그리고 충전 단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LED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운 공간에서도 단자를 찾기 쉽게 배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어 방식이 보통의 이런 아날로그 기어 방식에서 이런 디지털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금방 적응이 되고요. 보면은 DNR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다이얼을 돌려주면 D로 바뀌고요. 그리고 N 중립,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여지는 확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P 같은 경우는 눌러주면은 어떤 모드에서도 바로 P로 들어가게 됩니다. 옆쪽으로 컵홀더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오토 스탑을 끌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리고 오토 홀드도 지원하고요. 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이 다양한 각도의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도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차를 할 때 정말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이런 다이얼 방식으로 컨트롤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P인데 앞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릴 때 시동을 끄지 않고 이걸 누르고 내리면은 리모컨으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좁은 곳에 주차를 할 때는 내리기가 힘들어 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 이걸 이용해서 바깥에다 세우고 쭉 밀어 넣으면은 알아서 차가 들어가고요. 또 탈 때도 차를 바깥으로 끊어낸 다음에 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스마트폰이 꼽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지금 무선 충전이 되는 상황이에요. 보통 무선 충전이 여기서 많이 되고 있었는데, 얘는 뒤쪽에 아예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꼽으면은 무선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평상시 무선 충전 안 할 때는 여기에 커버가 있어서 막혀 있고요.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무선 충전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는 굉장히 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들 여기다 담아서 다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앞에 있는 이 콘솔 박스도 이런 식으로 깊이 있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건들을 수납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 실내등이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하는 것도 독특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램프 부분을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블랙박스를 찍는 버튼이에요.
이게 좋은 점이 블랙박스가 빌트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빌트인 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중 상시 녹화된 영상들을 리스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블랙박스는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 K5 같은 경우는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다양한 영상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재생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영상들을 쉽게 볼 수 있고요.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에 꽂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는 룸미러에 하이패스 꼽는 방식인데 얘는 완전히 하이패스도 빌트인 방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공간에 대한 배려들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에는 이제 우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우보를 통해서 음성으로 내비게이션 검색을 또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삼성역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몇 식으로.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우보 기능에서는 이렇게 길찾기 정보를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 차로 전송이 있죠? 검색하고 목적지 전송을 누르면은요 바로 차의 목적지 설정을 도와주고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걸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끝난 상황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이어서 경로를 알려주기 때문에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보 기능을 이용하면 원격 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폰은 아이폰 11 프로 맥스인데요. 여기서도 원격 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폰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엔진 스타트를 누르면요 차량 내부 온도를 설정할 수 있고 열선 통풍 시트까지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까지 다 컨트롤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원격 시동에 걸렸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원격 시동을 하면은 이게 바로 K5 키거든요. 이 앞면을 보면은 차가 앞뒤로 움직이게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가는 거, 네,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K5 같은 경우는 디지털 키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NFC 방식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현재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키를 사용할 수 없지만 소유주라면 이 디지털 키를 이용해서 이런 키 없이도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썬루프 부분을 보면은 솔라루프 윈도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천정이 완전히 오픈된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요. 썬루프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살짝 눌러주면은 이 안쪽에 차단막이 또 펼쳐지기 때문에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계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닫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뒷자리 도어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우드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 열선 버튼이 여기에 있고 뒤쪽에도 살짝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그늘막이 있어 가지고 태양이 많이 비치는 날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뒷자리 공간은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K5 정도만 돼도 패밀리카로 전혀 손색이 없어요. 보세요. 제가 운전하는 좌석으로 뺀 상태에서 주먹이 한 3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이 또 파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더 널찍한 그 뒷자리 공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LED 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커튼을 치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죠. 이게 고급 차에나 들어가는 옵션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K5에서도 만날 수 있는 기본 옵션이 된 것 같습니다. 가운데 송풍구 부분은 크롬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12V 단자와 USB 충전 단자가 있고요. 조수석을 밀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컨트롤하기도 좋고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컨트롤해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팔걸이 부분을 이렇게 빼면은 컵홀더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스키스루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열어가지고
트렁크 라인을 통해서 이 뒷자리까지 스키 같은 거를 실을 수도 있고, 여기를 통해서 물건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이 뒷자리에 머리 부분은 이렇게 파져 있어 가지고 이 머리 쪽이 더 여유로운 공간을 느낄 수가 있고요. 천장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시원시원한 개방감을 주기 때문에 정말 여유로운 공간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K5의 주행 느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의 생김새는 스포츠카를 닮았지만 전체적으로 패밀리 세단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승차감도 만족스러웠고 여유로운 주행 감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동이 꺼진 상태예요. 이 오토 스탑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차 중에 더 조용하게 있을 수 있어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시동도 아주 조용하고 빠르게 걸립니다. 제가 발을 딱 떼볼게요. 자, 이렇게 시동이 걸렸어요. 그리고 핸들링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운전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선명한 계기판, 드라이빙 모드마다 화려한 변신을 보여주는 이런 새로움, 그리고 깜빡이를 켰을 때 사이드 미러 화면을 계기판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더 안전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시각적인 측면도 매력적이지만 안전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기능들은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는 이거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막연히 이게 좋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ADAS 기능이 있어 가지고 차선 이탈, 앞차가 출발했을 때 알려주는 부분까지 운전의 편의를 위한 기능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놨습니다. 근데 이 지금 커브길이에요. 이 차선을 따라서 차가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율주행 기능은 아닌데 차선을 유지하는 기능이 들어가 가지고 혹시나 깜빡 졸아가지고 차가 넘어가서 사고가 나는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연동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이 있어 가지고 속도에 따라서 얘가 알아서 줄여주고 또 늘려주고 이런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교통 벽규에 적합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형 K5를 확인해봤습니다. K5가 이렇게 좋아져도 되나요? 정말 럭셔리한 옵션 그리고 화려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형 K5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